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닐까? 여러분들이 마치 전문직인 것처럼 변호사인 것처럼 대응할 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제가 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전문직 세입자 안 받아요. 한숨 돌린 집주인들 왜? 라는 기사이고요. 전문직 세입자를 왜 안 받을까? 사실 전문직은 어느 정도 재력은 좀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는 편이고 월세 밀린다거나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선호되는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전문직을 왜 안 받을까? 라고 해서 좀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요. 자, 기사 내용은 이래요. 우리 집은 이제 변호사한테 전세를 안 줍니다. 직전 세입자가 변호사 부부였는데 피도 눈물도 없이 사정을 봐주지 않았어요. 전 임차인이 변호사 부부였던가 보죠.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와서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요즘 전세가 하강기다 보니까 그 갭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전세가를 좀 낮췄어야 되고 그 낮춘 만큼의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았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다가 잘 못 구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떤 협의를 좀 하긴 합니다. 이때까지만 좀 봐줘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임차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준비할 게 많잖아요. 이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집도 구해야 되고 거기 계약도 해놨을 테고 또 계약한 집에 언제까지 좀 이사를 가야 대항력 이런 거 설정을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임대인보다 임차인의 피해가 굉장히 좀 크고 난처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변호사 부부는 법대로 할 테니 연 12%에 달하는 이자를 달라고 했다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법대로 칼같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호사를 받지 않는다 또는 전문직을 받지 않는다 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전세계약 만료나 중도 퇴거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요율자금을 마련을 해서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권 등기도 하고 법적인 조치도 타이밍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직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기사를 쓰셨던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닐까? 제가 한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었던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저는 사실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치를 다 준비했었고 당연하게도 보증금을 다 안전하게 돌려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기사에서 말하는 전문직은 엄밀히 말하면 저희 같은 법조 계열 종사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요, 일단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건데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다음 세입자를 왜 못 구합니까? 전세가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고 앞으로 연말에도 혹은 내년 초까지도 계속 전세가가 안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강할 것 같은 그런 흐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일단 나온 것 같고요. 그럼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2년 전, 4년 전보다는 전세가가 좀 낮아진 상태니까 미리 전세 보증금을 확보해 두시거나 아니면 다음 세입자를 미리 구해놓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임대인도 좀 부담감을 느끼고 빨리 시기적절하게 내 이사 날짜에 맞춰가지고 보증금을 줄까, 그런 점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임차인들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로 이 소송이나 어떤 법적인 조치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나한테 가장 유리한 시점에서 이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없게 되면은 계속해서 차일피일 끌려다니면서 먼저 계약했던 것들 청약을 받았다거나 분양을 받았다거나 잔금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받고 저기서 치고 받고 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사를 가지 못해서 손해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정확한 타이밍에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를 가져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재산 상황까지 늘려드릴 수는 없고요. 법적인 지식 차원에서 딱 두 가지를 조언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대인이 계약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미리 법률 상담 하신 다음에 계약 만기에 맞춰서 법률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증금 반환 청구나 법적인 조치를 타이밍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라. 이때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치는 임차권 등기라던가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이 될 수가 있는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특히 임차권 등기 잘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굉장히 좀 쓸모가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에 잘 활용하시면은 오히려 소송을 거시는 것보다 더 빠른 타이밍에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정말 활용도가 높고 여러분들이 자금의 여력만 있다면은 임차권 등기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건 좀 여담인데 사실 저도 학생 때는 좀 재산적인 여유 상황이 좀 안 되고 정말 보증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는 그런 학생 때가 있었잖아요. 임대인들이 어떤 갑질 아닌 갑질, 어떤 못 박았다고 보증금 50만 원 띄고 도배값 받고 장판값 받고 이런 행태에 좀 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못 박은 거나 장판 훼손된 거 다 청구할 거야 라고 하면은 오케이 한 다음에 나중에 임차권 등기 해버릴 거예요. 그만큼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무기를 임차인에게 준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특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못 받았을 때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치 전문직인 것처럼 변호사인 것처럼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는 실전 법리를 알려드리는 햄맨이었습니다.